통상은, 이런 감리를 통해 저희가 제재받는 거, 뭔가요? 주의 정도 받습니다. 주의해갖고, 왜 이렇게 감사 또는, 뭔가요? 검토를 못했니 해갖고, 그 기업에 대한 감사 한 3년간 못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제재 조항이었어요. 자, 최근에 이제 바뀌어진 양형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회계사업인 또는 회계사들이 뭐겠습니까? 옷 벗기는 거예요. 등록 취소. 최근에 한두 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뭔가요? 대주용 사태, 대주용 문제나 삼성 바이러스 문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제가 있었던 딜로이트 한진 후배 회계사들인데 옷 벗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저처럼 한 20년 이 회계사직을 해왔는데 이제 못한대요. 요거 있습니다. 통상 이제 자격증이니까 우리 운전면허 생각하시면 되겠죠? 운전해갖고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시험 보면 따면 되죠. 그 벌칙된 기간 이후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옷을 벗은 다음에 다시 따면 돼요. 문제는 어제군요. 엊그제 우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치러졌는데 어제 어떤 경우인가요? 그 젊은 친구들과 경쟁해갖고 20년 흘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대학에서 경위 교수도 있지만 시험 보고 합격할 자신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거의 이제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전문가가 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부의 관리 쪽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시면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도 대다수 이제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너는 아니실 테니까 월급 받는 입장에서 저희 회계사 이제 에러도 생각하셔야 왜 이렇게 빡세게 이런 판단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자, 밑에 내용도 간단하게 보죠. 그래서 회계 투명성을 하기 위한 3단계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목적 원제는 회계 분식 또는 회계 투명성 강화 이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이나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기업 내부 통제가 강화가 필요하게 됐다. 둘째, 기업 내부 감독에 강하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외부 감독에 강하다 해갖고 지금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던 건 셋째를 좀 좋아하면서 얘기를 드렸네요. 다만 아무리 저희 회계감사 범인이 감사를 하고 감독기구가 감리를 한다 그래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 회계분식은 마찬가지네요. 한 3-4번 그야말로 조직적인 횡령이나 회계무식에 했던 기업을 감사한 기억이 한 2-3번 있는데 감사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안 돼요. 왜 이러는가요? 분식이나 또는 횡령 문제에 대한 회계 자료는 왜 이래 더 정확해요? 계약서 다 있죠. 통장 지급된 내용 명확하게 있고요. 비교 견적 다 받아놨고요. 내부 결제 다 받아놨습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이렇게 뭔가요? 메이크업 했을지 몰라도 감독기구의 기능은 굉장히 뭔가요?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기업 내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거. 우리 격언 중에 하나죠. 말 그대로 뭔가요? 도덕 하나를 막기 위해선 10경찰이 필요하다. 10명의 경찰도 한 명의 도덕을 못 막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회계무식 똑같다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요? 분식이 없게끔 만들어내는 항목이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인터널 컨트롤 내부의 관리도가 될 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기능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이 이제 주어진 게 뭔가요? 오디 커미티 감사위원회입니다. 또는 아직도 있는 상법상 감사. 실제적인 역할은 당연히 뭔가요? 이사의 하위 규정인 감사위원회 비상근 조직이에요. 이네들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경영진 이슈에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한 감시 감독해야 되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똑같네요. 이걸 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직이 필요할 텐데 그게 내부 감사인. 자, 꼬집은다면 틀리지 않게 뭘 한다는 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요? 제3자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측면제는 거의 2단계로 인증한다고 얘기하는데
경영진이 잘 구축해서 운영한다? 실제 그런지, 내부 감독 기구가, 감시 감독해서 또 평가 보고서 내라? 그게 다 맞는지, 저희 같은 익스터널 오디터가, 인증해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실질적인 경영진은 또, 셀프 어세스먼트 해갖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돼야 될 경우겠고. 반대로 온다면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경우네요. 잘못함이 있다 그러면 페널티.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네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얘기했듯 기업 내부 통제관은 요 내부 회계 관리제도 이쪽을 통해 갖고 이제 개념책 모범규칙에서 운영하라는 얘기고, 둘째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장 기업이시라면 똑같은 경우죠. 우리나라는 자산규모 2조 이상을 굉장히 커트라인을 많이 보는 경우인데, 자산규모 2조 이상까지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사회에서로 구성된 대표적인 감독기구가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뭔가요? 자산규모 1000억 이상은 상근감사 최소한 한 명은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있죠. 헌법상. 그네들의 역할입니다. 그네들의 역할이 잘 운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고 보죠. 이제 참고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미 별책으로 있는 이 주제가 내부의 관리도 이쪽에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개념 체계와 모범 기준 상세해서 해설해 드리고 이제 필독하셔야 될 테고 통달하셔야 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그 와중에 뭔가요? 내부 감독기구에 대한 충분한 뭔가요? 실제적인 역할이 어떻게 될지도 마찬가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라는 게 201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냥 도장만 찍었던 거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운영이 돼야 될 테고, 마찬가지 개념체계에서도 이 역할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실제적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실제적인 내부의 관리도 운영되고 있다, 평가를 못하게 되겠다는 경우. 더 크게 본다면 보드입니다. 이사회요. 감사위원회는 이 이사회의 뭔가요? 하부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겠고, 이 이사회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해갖고요, 기업 지배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흡사, 지배구조 그러면 그냥, 뭔가요? 주식, 주주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장기업이라면, 수익 투자자가, 위치가 된 주주가 있겠고, 외부에.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지, 뭔가요? 감시 감독을 하는, 이사회. 이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요?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라는 게 이제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다면 이렇게 나눠보죠. 개념체별 모범규준에 따라서 감사를 받는 거 2019년도부터 뭔가요? 자산구 2조 이상, 얘는 똑같습니다. 자산구 2조 이상. 이 지배구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뭔가요? 이재명이가 또 뭔가요? 페인트했죠? 법정에서 양형을 받겠다 해갖고선 법규준수위원회요.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부구조 있어야 된다든가. 실제 로드맵상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자산구 이중이라면 이것도 충분하게 아셨을 테고요.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기타 상장기업도 요거 다 운영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도 요 개념은 없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에 11페이지에 요거까지 보고 좀 쉬도록 하시죠. 뭔가요? 실효성 제고를 위한 3대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요? 저자들이 이렇게 묶어갖고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맞죠? 첫째, 대표이사의 의무가 강화됐다. 2018년도 11월 달에 실효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외관법 2000년인가요? 19년도부터 적용했어야 돼요. 통상 뭔가요? 대표이사가 주총에 나가고 이제 결산 보고합니다. 맞죠?
그 결산보관 보고 내용 중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우리가 운영됐다 해갖고 안건으로 포함이 돼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작년도 3월달에 강의할 때 뛰어나간 친구가 그 경우네요. 주총 안건 중에 포함을 안 시켰대요. 바뀐 매각법은 작년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됐었어야 되는 경우니까요. 자, 보고나 사인의 의무는 여러 가지로 얘기해도 남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2018년도까지는 요 내부 회계 관리도에 대한 주총 보고 의무가 내부 회계 관리자라는 상근 임원한테 주어졌다면 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크니까 모든 건 대표이사 책임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둘째, 감사위원회 감독 활동의 공시가 확대됐다. 느껴지는 거 맞죠? 거기 세 번째로 있는 가이드라인이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입니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관련된 내용 전문을 다운받으시면 될 거예요. 셋째, 이것 때문에 아마 교육이 강화되는 경우로 느껴지는데 뭔가요? 검토해서 감사 대상 확대됐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로드맵상 2조 원 이상 2019년도고요. 5천억 이상 올해입니다. 2020년도부터 이제 감사받으시면 될 테고요. 1천억 이상 2022년 전체 상장사는 당연히 코스닥 포함합니다. 당연히 코넥스는 제외합니다.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 적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게 실제 뭔가요? 내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경험상을 느껴볼 때 코스닥 중소기업 있죠. 코스닥 중소기업 자석이 한 2, 3억 먹을 때는 코스닥 기업 제가 볼 때는 운영 못하세요. 지금 공부하게 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2023년으로 지금 이제 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코스닥 중소기업은 제외시킬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혹여 있으시나요? 비상장 대기업, 지금 현재 자산금을 1,000억 이상 되는 비상장 대기업도 내부의 관리도를 구축해서 운영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인데 제가 봐도 비상장 대기업은 뭔가요? 필요가 없어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요? 주주가 많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래서 비상장 대기업도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반론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얘기 드리는 건 거기는 일정 마냥 내부의 관리도에 대한 실제적 운영 과정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딱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될 개념체 모범 기준 똑같네요. 2018년도 10월 달에 거의 이제 만들어졌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019년도 12월 달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중요한 점이 바뀌어갖고 강의 드리면서 교재에 있는 것 좀 조정을 해드려야 될 거로 느껴지네요.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으로 한번 전반적인 내용 한번 정리를 드려봤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 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부의 관리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요. 3장부터 이 구체 또는 평가 보고 절차 항목별로 쭉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분 안 계시니까 이럴 때 강의가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기업에 크리티컬하게 지금 고민되고 있는 내용을 답을 얻을 수 있으시다면 질문하시는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 잘 질문하시고 이런 형태로 16시간 강의를 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